안녕하세요.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전직 민주당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던 바브라 박스가 중국 감시 카메라 회사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구르 무슬림 감시 장비 공급으로 인하여 힉비전은 미국 내에서 거래 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바브라 박스는 자기가 공동회장인 머큐리 퍼블릭 애페어 MPA라는 재단에서 지난달 바이든 취임식 준비팀에게 500불을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바브라 박스는 13일 오후 늦게 그 에이전트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500불은 또한 바이든 재단에서 돌려보냈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왜 중국에 그렇게 유화적인가 하고 마이클 라챈스 GP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검사 캠 팩스턴이 1월 13일자로 샌안토니오에서 광범위한 투표용지 수거 및 사기 혐의로 라켈 로드리게스를 검거하고 그 관련 서류를 공개하였습니다. 작년 대선 전에 우편 사전투표에 돈을 주고 표를 사고 또는 대신 기표를 하는 등 여러가지 혐의로 부정선거 감시단체인 바리타스에 의하여 영상이 공개되었던 여인으로 그 단체가 검찰청에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체포되었으며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20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두 번째 탄핵 시도가 의회에 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232대 197로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에 공화당은 10명도 동참하였으며 3시간에 걸친 공방의 토론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원으로 상정되어 최종 탄핵 여부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는지 2일 동안 의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낸시 펠로시가 회의를 주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탄핵 최종 결정일이 1월 19일로 예정되어지는 바 24시간을 남겨놓고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1월 12일 앤트린 카운티의 아이젠하이머 판사가 주 국무장관인 조슬린 벤슨에 대하여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상에서 도미니언과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미시간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 않으나 서류 제출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지방 언론의 디프로노 기자의 트윗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FBI의 낸시 펠로시 아버지에 대한 수사 기록의 비밀 해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인 토마스 디 알레산드로가 미국 마피아와 연계된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1961년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수사 내역입니다. FBI의 내부 문건 해제로 인하여 2018년에 공개되었으나 오늘에야 일반인들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팍스뉴스의 샌 해너티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성별 표시가 가능한 father, mother, he, she, daughter, son 등의 모든 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공문서와 공공기관에서 없애겠다고 발표를 하여 언어 말살을 시도하였던 낸시 펠로시가 오늘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2일 동안 의회에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 후 오늘 수요일 오후 2차 탄핵안 발의의 기조연설에서 자기는 와이프이며 마더라고 자기 자신이 주장한 넌젠더 월드에 상충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리 게이너 피마 청장이 DHS 즉 홈랜드 시큐리티의 관할권까지 접수하고 오는 24일까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DC 지역의 재난 대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는 오늘 의사당 앞에서 주 방위군을 순시하여 관할권 즉 주리스딕션을 바이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방위군이 의회 소속이 아닌 이상 관할권을 월권한 것입니다. 갭 CEO의 트윗에 의하면 그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소셜 컨버세이션 내용을 전부 가져와 놓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기간 중에 자기들의 스트리밍이 700%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자랑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갭의 접속이 너무 넘쳐나서 지금은 이틀째 불안정한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메저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이 13일 오후 늦게 1월 21일이 되면 조 바이든을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을 소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과 공모하여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노트북에 증거가 공개되고 있는 와중에 초선 의원의 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한 역대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하였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의 존 바이든 취임식 불참석 통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민주당원이면서 같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지미 카터 부부의 올해 나이는 95세, 93세로 장수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디셜 워치의 탐 피튼에 의하여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중국 마스크 업체인 BYD 사이의 부정거래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그 계약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중국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금 4억 9,700만 불을 N95 마스크 공급 조건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계약한 물량분의 일부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그 불이행 물량은 약 2억 4,700만 불에 달한다고 폭로하였습니다. 1월 6일 의사당에 들어가는 애슐리 베빗이라는 비무장 여성을 사살한 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죠. DC경찰청 기록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DC경찰청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에 의한 루머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